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경기 정도 배제하고 시작할 겁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선수가 데뷔하는 경기, 코리 폰세 경기, 그 다음에 사사키가 나오는 다저스 경기, 볼쟁이죠. 맹신할 수 없는, 지금 분명히 한번 까봐야 되는 경기라서 제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 경기, 요것도 컵스 지금 어제 이만하야 불안하다고 했는데, 컵스 타선에 대해서도 좀 멤버십 분들에 대해서만 좀 일부 선발 투수들하고 좀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5경기들에 대해서는 그냥 멤버십 분들 혜택으로 일부 남겨놓고, 나머지 경기들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낱낱이 까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프리뷰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한 달에 3만원, 지금 환율 때문에 하면 4만원 찍히는 것 같은데, 멤버십 가입하시면 하루 1,000원꼴입니다. 가입하시면은 매일 MLB 전체 프리뷰 보실 수 있으시니까 3만원 가입하셔서 해외 유료 자료도 제가 공유해드리는 거 무료로 그거로 같이 보시고 전체 프리뷰도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주력 한 경기도 제가 뽑아서 유튜브 게시글에 꼭 써드리니까 3만원, 4만원 요 드는 혜택 한번 생각해보시고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 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오늘 선발 투수가 크리스 부빅 대 우드 리차드슨이 나오는데, 이 크리스 부빅이 나오는 캔자스시티가 홈 개막전을 치르다 보니까 오늘 또 정배를 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네소타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아셔야 되는 게, 어제 경기 미네소타가 볼티모어에게 졌습니다. 그 지는 과정에서 선발에서 조금 그래도 운이 좋았죠. 오버가 초반에 오히려 그 셰인 바즈가, 나중에 볼티모어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셰인 바즈가 개삽질을 하면서 1회에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었나? 거의 말홈런 수준으로 이제 갖다 박혔습니다. 600개 보내면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아무튼, 그렇게 4점을 갖다 박혔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경기를 하는 와중에, 미네소타가 3점 추격을 당하는 순간부터 이제, 아벨을 꺼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미네소타가 불펜이 부하가 있었다고. 그래서 똥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어제 볼티모어 승을 외쳤던 건데,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어제 3이닝, 4이닝 가까이를 갖다 박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역전을 허용했죠. 그래서 그 불펜이 여유가 있었던 볼티모어는 한 번에 하랄비였나? 아무튼 걔가 이제 삽질을 해서 일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말로 찬스를 다행히 넘기고 그거를 이제 지켜가지고 어제 볼티모어가 이겼던 거였습니다. 그럼 미네소타는 어제 불펜을 아낀 거에 대한 오늘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즉 어제 불펜을 샌즈도 톱하고 그 다음에 번더방크고 마찬가지고 다 아껴놨으니 오늘 경기에서 우드 리차드슨이 조금 빨리 내려가더라도 결과로 증명해서 불펜 투입을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크리스 부빅이 나오는데, 캔자스시티는 어제 이겼습니다. 이겼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에르체그가 어제 마무리 세이브 상황이 나왔죠. 왜? 에스타베즈가 개 털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에르체그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람이 연투를 했습니다. 맞죠? 에르체그랑 하면 스트람이 연투를 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걔네들이 휴식을 하고 다시 마무리는 에스타베즈의 어제 나왔었던 슈레이버 정도가 필승조로 남아있는 선수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빅이 적어도 6이닝 이상은 끌고 가줘야지 이 경기가 풀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캔자스시티의 타격은 분명히 아직까지 증명되지 못했고 어제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3대1 스코어 사실 잘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성적이었습니다. 루고가 정말 잘 버텼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루고의 공은 조금씩 각도를 바꾸는 이름만 조금 다른 브레이킹볼 가지고 타이밍 싸움을 하고 범타를 유도하다 보니까 삼진이 많지 않을 정도 타자들이 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루고를 공략을 못했고 캔자스시티가 그걸 그 힘으로 버텨냈던 경기였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아무리 홈이라고는 하지만 타격이 완전히 살아날 거라고 보긴 어렵고 우드 리차드슨이 그렇게 빨리 내려가면서 불펜으로 투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조시벨이 타격감이 좋다라는 점, 버그스탄도 타격감이 좋다라는 점, 로이스 지금 연속 홈런 때려내면서 분위기가 올라와 있죠. 미네소타의 장타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부빅이 지금 시범 경기 때도 볼질이 좀 있었던 점과 지난 시즌의 활약이, 사실 부빅이 갑작스럽게 완전 딴 선수가 된 거였었거든요. 이번 시즌에 과연 작년의 그 기량이 내가 진짜 성장한 모습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확신이 서야 되는 그 첫 발걸음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맹신하기에는 한 번은 의심해봐야 된다. 그래서 캔자스시티가 정배받았지만 승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부빅이 기본 기량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거, 우드 리차드슨이 오늘 이닝이 길지 않고 미네소타가 불펜 투입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언더를 보기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9.5점의 기준점은 너무 이 두 팀의 이 생산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언더를 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볼티모어 대 텍사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딱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즌에 A급 투수, S급, A급, 뭐, 폴스킨스, 그 다음에 뭐, 사이 영상 후보 다 말해서 뭐 나오죠. 크리스 세이, 폴스킨스, 그 다음에 타릭스 쿠발, 크로셰, 그 다음에 뭐, 여타 뭐, 오타니, 아니면 야마모토, 뭐, 이런 S급 다음으로 내려와서 이제 A급 선수 밑에 B 플러스급 선수라고 하면 이 잭 라이터가 들어가거든요. 이 B 플러스급에서 A급, S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을 뽑아라고 하면 저는 가장 이름을 먼저 외칠 선수가 잭 라이터예요. 지난 시즌에 데뷔 2년차 만에 처음으로 풀타임 시즌을 치르면서 이제 바로 이제 10승을 거두면서 3점대 이하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98마일까지 나오는 직구와 함께 브레이킹볼의 커맨드가 점점 잡혀가면서 삼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선수이고 분명히 공이 묵직하게 박히는 힘이 분명히 느껴지는 선수예요. 볼티모어가 어제 이기긴 했습니다만 어제 오버 사실 구위 안 좋은 선수였었고 그러고 나왔었던 이 아베 같은 경우에도 힘이 빠지면서 이닝 소화가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눈에 익은 공에 불펜들을 계속 한 명 한 명 상대하는 것보다 또 수월하게 볼티모어가 정보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 노림수를 가지고 그걸로 타격을 해서 점수를 냈던 게 바로 어제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 잭 라이트의 공 과연 쉽게 칠 수 있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뭐 텍사스가 타격으로도 필라델피아를 발라냈죠. 근데 저는 타격보다도 크리스 배시 당연히 꼬름하게 잘 막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타격은 막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텍사스가 보여주는 장타 생산력과 그 다음에 잭 라이터의 마운드의 운영에서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잠재력은 분명히 크리스 배시를 전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가 오늘 역배받았지만 텍사스를 오히려 바라봐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난 경기도 필라델피아 상대로 텍사스가 위닝을 했던 나바디건 간에 그거는 부가적으로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줄 정도이지 잭 라이터가 정말 위력적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챙겨보시면 공 좋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와 이 피츠버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체이스 번즈와 이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가 나오는 경기인데 이 두 선수가 누구냐? 이 체이스 번즈는 신시내티의 포스트 헌터 그린입니다. 이 헌터 그린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죠? 신시내티의 지금 원래라면은 소년 가장이었었고 이 101마일짜리 공을 던지면서도 커맨드가 잡혀가지고 진짜로 2점대 초반 ERA도 기록할 수 있는 위력적인 공을 던진 선수인데 그 뒤를 잇는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게 체이스 번즈죠. 100마일의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이고 선발 자원이고 변화구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은 성장해서 분명 마운드를 지킬 것이라는 잠재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이 체이스 번즈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체이스 번즈 시범 경기도 준비가 잘 됐습니다. 충분히 잘했고 기대가 되죠. 플러스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가 누구냐? 바로 이 폴스킨스가 몸뚱아리라면 오른팔에 있는 게 미츠켈러, 어제 나왔던 미츠켈러. 원래 미츠켈러가 몸뚱아리가 되는데 폴스킨스가 워낙 위대하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미츠켈러, 왼팔이 바로 애쉬크래프트입니다. 애쉬크래프트도 폴스킨스가 데뷔하고 나서 바로 피츠버그의 유망주 랭킹 1위로 폴스킨스가 데뷔하자마자 이제 유망주 랭킹 1위로 올라서는 투수 자원이었었고 그만큼 이 애쉬크래프트에 대해 거는 기대도 확실해요. 그리고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에도 애쉬크래프트 또한 준비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얘도 이제 경험이 항상 필요한 선수였었는데 이번에 시범 경기 이제 같이 이제 로스터 참여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81구까지 9위를 올려놓은 다음에 5이닝 딱 비자책전 경기로 디트로이트를 막아내고 시범 경기 준비를 마무리했는데 그 경기에서 삼진을 무려 8개나 잡아냈습니다. 그만큼 애쉬크래프트도 구속과 구위 그 다음에 변화구까지 갖추고 있는 스터프 자체가 진짜로 메이저리그 상위 유망주급이다 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 피츠버그가 지금 타격에서 브랜든 로우 그 다음에 레이놀즈 그 다음에 어제 결정적인 이제 연장 안타를 때렸던 라이언 오원 그 다음에 의외로 지금 다저스에서 이제 유륜진 시대 때 이제 같이 뛰었었던 그 틀딱이 곤잘레스가 지금 의외로 좀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 데이비스도 4대2로 도망치는 연장에서 안타 추가적으로 중견수 쪽에 날려주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애들도 있긴 한데 신시내티가 오히려 지금 여기 3개가 훨씬 더 위력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 수아레즈가 자완투수 내려가자마자 바로 이제 위즐트에게 역전 3런 홈런을 때려내는 한 위력도 또 보여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우투수 때는 수아레즈도 기대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어서 지금 이 상위 타선이 굉장히 신시내티가 집중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시내티가 이 경기는 좀 우세하다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8.5점의 기준점에서는 이 경기 양팀 선발 투수의 위력을 조금 더 고평가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히려 언더를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핀에 대해서 MPB에 대한 정보가 제가 없다 보니까 요거는 일단 좀 제낀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좀 제대로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때 그리핀의 다음 등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뭐 타이거 워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타이거 워커가 지난 시즌에 새로운 슬라이드 그립을 배우면서 그거에 대해 적용을 한다고 좀 변화를 줬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만큼 겨울 동안에 자신이 다시 연마를 해서 원상복귀를 시켰든 아니면 그 개발이 완성이 됐던 그거를 이제 이번 경기에 토대 좀 보여줘야 돼요. 일단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에는 어느 정도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게 정규 시즌에도 확실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죠. 그래도 이제 옵스피드 공에 스플리터에 자신이 있는 이 타이머 후아모카다 보니까 그걸로 땅볼 잡기는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워싱턴이 컵스 상대로 위닝 잡기면서 이제 좀 기세가 올라있고 필라델피아는 타격이 너무 안 되고 있죠. 그런 변수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핀이 MPB에서 보였던 그 삼진 능력을 또 증명해서 그대로 MLB로도 가져왔을 때, 뭐 어제 MPB에서 뛰었었던 그 K라는 친구도 잘 던졌으니까 공이 좋더라고. 그리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MPB의 성적이 얼마만큼 메이저에 영향을 끼치는지 저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야 돼서 일단 결과는 일단은 제가 제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정보만 있다는 것만 아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이거는 크리스 파덱이 드디어 이제는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가 되었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다가 이제는 마이애미로 왔는데 오늘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에드워즈가 지금 이제 시컵스에서 오늘 뛰게 된 에드워즈 카브레라의 이 자리를 지금 파덱이 맡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화이트삭스가 너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제도 미러키가 그 드라마를 썼어요. 정말로 어제 속았죠. 사실 사기 매물이었습니다. 스프라트 저도 정말 기대 많았었고, 어제 스프라트에게 스프라트도 똑같이 스위퍼를 활용하는 선수인데 맥레인이랑 같이 이 구위가 굉장히 좀 유사하게 좀 그래도 스타일이 좀 비슷한 선수거든요. 기대를 했는데 제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림수 맞는 대로 그대로 털리고, 그러면서 어제 경기에서 말롬런 포함해가지고 어제 몽고메리였나 미드로스였나 몽고메리죠. 몽고메리한테 말롬런 맞고 2방 맞았을 거예요. 홈런을 갖다가. 그러면서 진짜 개 털렸습니다. 7점인가 내줬죠. 그러고 이제 불펜을 카이가 빨리 내려가 보낸 게 화이트삭스 어제 페인이었다.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4이닝 만에 마운드에서 내려보냈었고, 그게 이제 화이트삭스의 불펜진이 털리는 계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역전패를 당했는데 옐리치의 3런 홈런에 역전 마행패를 당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과 얻었던 게 너무 크죠. 마이드로스 그 다음에 몽골메리, 그 다음에 오스틴 에이지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페레이라도 어제 홈런 때렸고, 그 다음에 무라카미 직구는 걸리면 여지 없습니다. 지금 무라카미가 때렸던 홈런들이 전부 다 직구예요. 이 93마일짜리 파이스볼과 제일 빨랐던 공이 96마일까지 나왔던 공이었는데 전부 직구는 걸리면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덱 제일 컨디션 좋을 때 빠른 공이 97마일까지 나오는데, 이 파덱도 오늘 슬라이더랑 패스트볼이 분명 메인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결국 좌타자인 무라카미를 상대로 슬라이더를 던질 수 없을 때 빠른 공 승부로 들어가야 될 때 얘 지금 몸쪽 높은 공이랑 낮은 쪽 빠른 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응이 되고 있거든요. 또 홈런 조심해야 됩니다. 파덱. 화이트삭스의 타격이 정말 매섭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 데이비스 마틴 같은 경우에 또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 데이터가 있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틴이 압도적인 메이저리그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1점 초반대, 1점 한 2, 3대 WHP 수준으로 한 3, 4 선발급 버틸 수 있는 성적 정도는 나온단 말이죠. 작년에 원정 성적이 조금 이제 운이 없어가지고 받쳐주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쉬웠는데, 실질적인 뭐 피안타율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홈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사실 없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개선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경기에서도 4-4-9 문제가 조금만 개선되면 지금의 마이애미 타격으로는 화이트삭스를 꺾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마이애미가 정배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화이트삭스 옆에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는 불펜이 되겠죠. 단 마이애미의 타격이 워낙 안 되니까, 어제 마이애미가
이제 대타로 나왔었던 이 키스, 실제로 이제 컵스의 오늘 선발 투수 에드워드 카브레라를 내주고 이제 받은 루키죠. 이제 어제는 대타로 나왔었는데 대타로 나와서 끝내기 투런 홈런을 때려가지고 이제 역전승 기록을 했죠. 4대3으로 역전승 마이애미가 기록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마이애미 타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물론 출루를 했을 때 기동력 자체는 마이애미가 뛰어나요. 도루도 활발하고 이 상대 괴롭히는 게 웬만큼 좀 짜증나게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의 현 상황에서 좀 의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화이트삭스의 장타력 간과할 수가 없지 않나 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토론토 대 콜로라도.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개똥 빼고 뭐 제끼입니다. 뭐 코멘트 잠깐만 드리면 이 스가노는 지난 시즌에 데뷔전을 토론토 원정에서 했습니다. 당시에 4이닝 한 2실점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리고 이번 우연인지 뭐 인연인지 모르지만 이번 시즌 첫 출발도 또 이 콜로라도 유니폼을 입고 토론토 원정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콜로라도가 그래도 이제 3연패를 당고 마이애미한테 결국 좀 무너지고 말았는데 오늘 경기에서 반전을 보이기에는 코디 폰스가 일단 시범 경기 때 잘했던 건 있다. 그리고 토론토도 지금 오카모토가 또 데뷔 홈런까지 때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워낙 그 출중한 선수들이 또 받쳐주다 보니까 4위 타선이 오히려 좀 매섭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토론토 정배받는 거 이해는 됩니다. 물론 폰세가 잘 던졌을 때 얘기겠죠. 일단은 다시 돌아온 메이저리그로 돌아온 폰세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을 했을까? NPB와 KBO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을지 내일 한번 이제 하나 팬들을 포함해서 우리 KBO 팬들이 다 지켜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브라이스 엘더와 제이콥 로페즈가 나오는 애틀랜타 대 애틀레틱스의 경기입니다. 애틀랜타는 어제 경기에서 사실 수입전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와중에 역시나 또 빛났던 건 이제 발든이었었죠. 아마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타격감이 많이 올라와 있고 어제 졌던 이유 명확합니다. 아놀드 아쿠냐 주니어, 레이놀드 아쿠냐 주니어, 그 다음에 이제 메돌슨, 그 다음에 오스틴 라일리, 얘네 3명이서 12타수 무안타 기록했죠. 분명히 발뒤 앞뒤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둘 다 아무것도 안 됐다 보니까, 뭐, 점수가 날려 날 수가 없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왔고,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또 얻은 게 있다면, 이 제이콥 윌슨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제이콥 윌슨이 어제 2안타를 때렸는데, 첫 번째 안타가 중면에서 머리 위로 넘어가는 굉장히 잘 맞은 라이너송 타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타가 나왔던 것도 중견수 쪽으로 라이너 속으로 조금 더 각도가 낮게 날아간 잘 맞은 타구였다는 겁니다. 즉 제이콥 윌슨이 지난 시즌 3월 중반대 타율을 때렸을 때 확고한 이제 엄청난 루키의 부활에 좀 출발을 알렸었던 좀 그런 시기의 컨디션을 좀 찾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얻었던 희망이었었고 랭길리어스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니커츠가 어제 안타 맛을 봤고 그 다음에 소더스트롬 루커가 이제 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이 언제 살아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씩 이제 퍼즐이 맞춰져가는 과정에 일단 제이콥 윌슨이란 퍼즐이 맞춰졌다. 한 단추를 더 끼웠다라는 것이 그나마 좋은 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 선발 투수인 제이콥 로페즈가 누구냐, 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홈에서 로페즈 나오면 인정을 해줬어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기록했었던 홈에서 ERA가 2점대가 기록이 됐었던 게 이 로페즈였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홈에서는 뭔가 잘 맞춰잡고 커맨드도 잘 되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홈에서 2.64, 원정에서는 12경기 중에 10경기 선발 나와서 5.40 ERA로 원정에서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원정 울렁증을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애틀랜타가 지금 지난 경기는 사실 수입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다시 홈에서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 로페즈가 스스로 흔들리는 경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애틀랜타가 더 앞서 나갈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비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멤버십 분들 제가 트리거 계속 드리고 있죠. 실제로 트리거가 승패 라인에서는 적중률이 꽤나 잘 나옵니다. MLB가 지금 시즌 초반에 그만큼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어제도 하필이면 트리거가 신시내티 승, 최종적으로 신시내티 승, 워싱턴 승,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 승, 이 3개의 트리거가 승패 라인에서 남았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틀린 게 이 애틀레틱스 승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지없이
지금 애틀레틱스 승으로 트리거가 나왔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조금 거슬린다. 그래서 혹시 애틀랜타 승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물론 이게 해외 베팅 업체들의 구매 트리거가 나오는 게 마냥 맹신하고 얘네들 따라가서 다 맞춘다가 아니에요. 얘네들 실제 승률이 잘 나오면 60% 초반대, 안 되면은 그래도 수익 내는 업체들 중에서 얘네들이, 그리고 또 이걸 토대로 베팅을 토대로 얘네들도 나름 이제 수익을 해칭하는 애들의 그 업체들의 토대로 봤을 때도 한 55% 정도, 한 그 정도 성능의 승률이에요. 그래도 좀 시즌 초반에 좀 잘 나오면서 쌓아가고, 지금 트리거들 나오는 것 중에서는 뭐 70%대 나오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애틀랜틱스 승이 일단 트리거가 떴으니, 혹시 애틀랜타 승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은 재고해봐라 정도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뭐 엘더도 뭐 데뷔하고 애틀랜타에서 2년 차였나? 그때는 이미 10승 넘기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부상하고 뭐 겹치고 이러면서 좀 많이 깔아앉았죠. 그래서 좀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고, 애틀랜타가 지금 부상으로 선발 투수들이 5명이나 지금 이탈리에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너무나도 역할이 중요한 선수인데 내일 한번 두고 보기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격에서 조금 더 기대값이 있는 게 이쪽이다 보니 저는 애틀랜타 승을 외치긴 합니다만, 토론토에게 수입을 당했어도 제가 다 매번 말했었죠. 실제로 1, 2차전은 제가 애틀랜틱스 프랜을 다 물었었고, 이제 오늘 경기도 잠재력만 놓고 보면 애틀레틱스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언제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타격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비추천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 경기는 뭐 결과적으로 일단 예상하는 거는 그래도 애틀랜타 승을 저도 말을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추천은 못 드리겠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러키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미러키가 어제 진짜 이거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그 말루에서 이 콘트레라스가 그 삽질을 하면서 그냥 플라이아웃으로 뒤져버려요. 그 와중에 이거를 희생 플라이로 뒤져가지고 1점만 내고 그랬나? 그리고 옐리치가 이제 주자 2명 있는 상태 들어오죠. 거기에서 역전 3런 홈런이 나오면서 마헨을 또 해줘버립니다. 그리고 역전시켜버리죠. 이 집중력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미러키였었고, 거의 이제 스프라트가 삽질하는 순간에 게임이 터졌다고 봤어야 됐는데 이게 7대2까지 벌어졌습니다, 경기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뒤집은 게 미러키였죠. 그리고 템파베이는 어제도 얀디디아즈와 아란다를 필두로 한 이 미친 경기력 속에서 이제 오늘도 미러키 긴장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심슨이 좌투수라 가지고 안 나올지 진짜 모르겠는데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심슨이 나와주면은 템파베이가 심슨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어요. 어제도 물론 내안타 하나 그 비디오 판독으로 뺏기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지금 뭐 포르테스부터 델루카부터 윌리엄스까지 타격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템파베이도. 거기에 칼 해리슨, 얘가 누구냐? 얘 옛날에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그 제거 안 되는 그 친구가 얘입니다. 그만큼 지금 오늘 경기도 템파베이가 분명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의 투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미러키가 자랑할 만한 게 해리슨 말고 원래라면 앤더슨이라고 이 체인지업 마술사가 하나 있는데, 마이너리그 지금 이번 시즌 내려가 있나 지금 확인해봐야 됩니다만, 걔가 있는데 걔를 또 선발 좀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일단 카이 해리슨을 쓴다라는 거, 이거는 전 절대 좋게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닉 마르티네즈의 구위도 사실 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얘는 뭐 샌디에고에 있을 때도 신시내티에 있을 때도 뭐 가장 꾸준하게 좀 해줄 수 있는 체인지업으로 타자를 타이밍 승부를 하는 선수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탈 거면 어떻게 맞겠습니까? 사실 맞죠? 일단 주자 내보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루도 무시 못하고, 템파베이와 기동력 싸움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템파베이가 어제 경기에서 또 그렇게 난타전 속에서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이 클레빈저를 필두로 해서 지금 필승조도 앵레게트 그다음에 다 지금 필승조를 또 쓰고 왔죠. 그래서 지금 미러키 타선에 또 뒤쳐져가지고 경기에 끌려가게 됐을 때는 닉 마르티네즈 다음에 올라올 선수가 좀 손이 떨리는 선수들로 좀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미러키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이거는 그냥 템파베이를 칼 해리슨 꺼내고 템파베이 막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오버를 봐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어제도 다행히 미러키 오버 건드려가지고 또 제법 챙겼죠. 마이애미 언더랑 해서. 오늘도 미러키는
그런 양상 속에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선발 실점이 있더라도 타격으로 좀 이렇게 맨징시키는 그런 경기 양상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해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제끼입니다. 요거는 아까 멤버십 분들 위해서 좀 제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컵스 경기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경기도 오늘 바람이 또 외야로 15마일, 최대 15마일, 최저 13마일 수준의 외야로 바람이 붑니다. 거기에서 지금 어린 선수 라이언 존슨과 지금 슈퍼 고속 스플리터, 고속 체인지업을 던지는 96마일이 나옵니다. 체인지업이. 96마일 체인지업, 98마일의 싱커를 던지는 이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나오는 컵스의 경기. 선발 싸움도 훌륭합니다만 타격전도 양팀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팽팽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또 멤버십의 탭으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뉴욕 매츠 경기인데 요거는 그래도 한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 경기죠. 이게 카일 리가 선발로 데뷔를 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불펜 필승조입니다. 불펜 필승조로 활약하는 선수가 이번 시즌 선발로 보직 변경을 하게 된 건데 시범 경기 때 일단 완성을 하기는 했어요. 어느 정도 선발 변화로 완성을 했는데 이제 언제까지 그 페이스를 끌고 갈 수 있냐, 시즌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클레이 홈즈야 뭐 잘하는 거 다들 아시죠? 사실 매치의 지금 선발 라인업에 프레디 페럴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발 중에서 지금 가장 안정감 있는 선수를 뽑아라고 하면 사실 클레이 홈즈가 나와야 됩니다. 이름이. 그리고 지금 매치는 살짝 사기당했죠.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 거의 4할 가까이 치던 이 씹새끼가, 욕해 죄송한데 얘가 지금 보비셋이 지금 개막하고 지금 개삽질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삼진 2개, 땅볼 2개, 너무 결정적인 연장에서 땅볼. 너무 진짜로 말이 안 돼요, 이 새끼 지금. 보이시지 너무 다 말아먹고 있고, 타격감이 안 올라오고 있다는 게 진짜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뭐 활약을 해줘야 되는 뭐 벤지, 알바리즈도 갑자기 침묵해버리고 답이 안 섰는데 리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매치가 과연 타격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언제 살아날까? 그걸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순간인 거고, 물론 세인트루이스가 타선이 템파베이랑은 타격전을 했죠. 근데 저는 클레이 홈즈 얘도 B 플러스 A급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3점 초반대 ERA로 자신 역할 다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 좋으면 2점 후반까지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땅볼 유도가 괴이하게 잘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의 기동력, 오늘도 뭐 윈, 벌렉슨, 에레라, 웨더홀트, 그 다음에 처치, 뭐 이 스캇, 이런 애들이 날뛰기 쉽지 않을 거다. 물론 내야 안타 조심해야 되죠. 내야 수비 잘해줘야 되는데 이름만 해도 보세요. 유격수의 린도어, 1루수의 조지 플랑코, 2루수의 마르커스 시미언, 3루수의 보비셋. 예? 뭐 빈대가 없어요. 지금 내야 그렇게 빵빵하면 클레이 홈즈 땅볼 다 처리해줘야 되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강점이 여기서 따도 나온 게 뭐냐, 세인트루이스가 그래도 밀어볼 만한 거, 어제 경기 제가 말씀드렸죠. 왜 템파베이 경기를 제가 오버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로이 크로프트를 필두로 한 이 이름들이, 올라오면 안 되는 이름들이 어쩔 수 없이 등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불펜 개털렸죠, 세인트루이스. 어제 로이 크로프트 또 털렸고. 근데 그러면서 세인트루이스가 준비했던 게 결국 이제 불펜 부하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오브라이언부터 스판선 등등 필승조들, 2차전에 나왔던 필승조들이 또 이름을 올릴 거예요. 오늘 경기에서 리 뒤로. 그렇게 되면은 세인트루이스의 마운드의 높이가 좀 괜찮아지다 보니까 이 경기가 매치가 혹시 이기는 경기를 한다고 한들 리와 세인트루이스의 지금의 마운드를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타격으로 완전히 찍어 누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언더사이드로 오히려 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보스턴의 경기인데, 이 맥커거스 주니어 대 레인즈 수아레스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휴스턴은 어제 경기에서 타격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도 그렇게 포모런치를 공략하면서 이제 타격을 해줬고, 다시 한번 이제 재역전승을 만들어냈는데, 이마에 털렸죠. 이마에 털리고 그러면서 휴스턴도 많이 잃은 게 있던 경기였어요. 이제 LA인저스도 지금 나중에도 이제 말을 하겠지, 아까 UT 컵스에 있겠지만, 지금 어제 메이저리가 얼마나 벽이 높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기가 사실 이마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나가도 털렸고, 지금 오늘도 그래서 제가 NPB 선수들 일단 두고 본다고 하고 KBO 폰세도 두고 본다고 하고 제낀 게 뭐냐면, 이마이의 공을 어제 본다고 LA인저스 타선들이 첫 타석에서 스윙을 안 해요. 공을 계속 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투쓰리 풀카운트 승부도 하고 볼질도 하고 이러면서 LA인저스가 공을 계속 보고 전보 교환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석 시작하자마자 네토, 트라우, 그 다음에 뭐 다 공략을 하면서 이마이가 고생을 하죠. 그만큼 메이저리그 수준에서는 이마이가 뭐 97마일 던지든
NPB에서 얼마나 했든 포크볼이 얼마나 좋든 정보를 얻고 공유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고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게 그게 진짜 괴물도 될 세상인 거예요. 그만큼 오늘 경기도 이제 그래서 아무튼 새로 올라온 NPB 선수들 이런 거는 뭐 배제한다는 건데 일단 휴스턴 같은 경우는 사격에서 공략을 일단 했습니다. 말이 했는데 아무튼 근데 문제는 어제 공략됐던 선수들이 누구냐? 코차노비치, 그 다음에 불펜 5반 투수들이었죠. 근데 휴스턴이 1, 2차전 고전했던 게 누구였어요? 기쿠치와 디트머스였습니다. 걔네들이 누구냐? 1차전 3차전이죠. 1차전 3차전. 디트머스 자완투수, 기쿠치 자완투수였어요. 즉 오늘도 레인저 수아레스 자완 나오는데 지금 휴스턴 자완 성적 그래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몇 경기 안 되지만 자완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레인저 수아레스가 보통 자완이냐? 지금 시범 경기 막판 점검에서 미네소타 한테 개 털려가지고 홈런 2방에 8실점하고 개박살 나면서 끝났던 수아레즈긴 합니다만 그래도 레인저 수아레스의 체인지업은 투심과 함께 그래도 정상급은 아니라도 그래도 나름 메이저리그에서 호평을 받는 보스턴에 그냥 영입한 선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만큼 받쳐주니까 영입을 한 건데 보스턴이 신시내티에게 어제도 역전패를 당하고 수모를 좀 겪기는 했음에도 타격 자체가 여전히 잘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경기의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결국 휴스턴이 지금 이 첫 번째 시리즈에서 자완 상대로 나오지 않았던 그 성적을 얼마만큼 반등시켜가지고 다시 이게 이제 정상화를 시켜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좌완 상대로 지금 쭉을 못 쓰고 있는 건지 그거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나마 어제 경기에서 공략을 당하고 털렸던 선수 포머란츠가 일단 좌완 투수기는 했습니다. 그게 좀 이제 휴스턴에게는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희망이지 않나 라고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단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이 정배받았지만 보스턴 정배로 보는 이유는 결국 어제 아브레이유가 올라와가지고 마무리 상황을 지키지 못하고 킹을 끌어올리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렸고 휴스턴이 그 경기를 잡는 과정에서 소모 자체도 불펜에서 결국 필승조 2명을 다 꺼내 쓰는 선택을 해버렸다라는 거. 플러스 랜스 맥클러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재고 난조가 항상 문제죠. 워낙 이제 공이 춤을 추는 선수다 보니까 헛스윙도 많이 유도하고 삼진도 잡을 수 있는 기량이 있긴 합니다만 재고 난조는 지금 개막이 아니라 저번 시즌에 부상해서 복귀하고 나서 한번 이제 볼질 존나 하면서 개 털리고 나서 SNS로 살해 협박까지 받아갖고 뭐 고소한다고 그러고 난리 났었죠. 그만큼 이제 그런 경험이 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제 맥클러스 주니어도 재고에 대한 우려가 항상 딸려있다라는 게 오늘 경기 결국 보스턴의 정배가 주어진 이유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펜의 현재 상황, 맥클러스 주니어의 선발에서의 재고 난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휴스턴이 이 개막 시리즈를 치르면서 자완 상대로 성적이 다 안 좋았다라는 거,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 결국 오늘 보스턴 정배가 답이 선다라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말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키스 경기 제낀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 경기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이 샌디에고 경기, 샌프란시스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커빌러 대 랜덤 루프가 나오는 경기예요. 근데 이제 워커빌러 같은 경우에도 이 재고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얼마큼 정상화 시킬 수 있는지, 루프는 그래도 잘 던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지난 시리즈를 치르면서 양키스 상대로,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이닝 무득점 기록을 갱신할 뻔했었거든요. 그나마 그거를 이정우의 안타와 라모스의 적시타로 막아냈는데 그만큼 좀 좋지 못한 개막 시리즈를 실제로 펼쳤었던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정길에 와서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 극복해낼 수 있는지, 친정팀을 상대로 한 아라에즈, 그 다음에 지역 라이벌 구단들이거든요. 워낙 치열한 승부를 서로가 하게 되는데 샌디에고도 타격감이 지금 안 좋고 지금 수입을 면항했으면 이겼던 경기도 똥줄로 간신히 이겼던 경기를 했을 만큼 타격감이 안 올라와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인 와중에 이 경기가 과연 점수가 양팀 투수를 상대로 얼마큼 낼 수 있을까. 그래도 샌디에고도 지금 불펜 정비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필승조 운영에서 아담스 부상인 거는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이라도 하루에 휴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샌디에고에게 메이슨 밀러 마무리를 필두로 지금 나머지 페랄타부터 모레온부터 시작해서 자완, 우완 가리지 않고 필승조들 다 나올 수 있는 경기. 샌프란시스코가 오히려 불펜 운영에서 윈이나 이런 애들 쓸 수 있겠지만 필승조를 꺼낼 수는 있을까 우려가 되는 경기. 좀 그런 경기라고 보고,
그리고 루프의 커브볼은 여전히 또 위력이 있습니다. 워낙 브레이킹볼 가격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샌디에고의 지금 타격감이 좀 공략은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이 경기도 언더게임 봐야 되지 않나. 지금의 양 팀의 타격의 현 주소가 지금 그렇다. 타격 지표가 지금 리그에서 쓰레기 중에 쓰레기 팀들이 얘네 둘이 꼭 이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의 뭐 몇 경기, 이제 많으면 4경기, 적으면 3경기 했지만 지금의 네,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팀 성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샌프란시스코의 팀 타율이 1할 4푼 3리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타율이 나왔던 게 보자, 어디 있냐. 샌디에고는 2할 4리 나오고 있네요. 리그 21위 기록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전체 꼴찌입니다. 전체 꼴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지만 좀 언더사이드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저스 경기는 제낀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거는 다저스 승을 말할 수도 없고 오버 말하기에도 사실 메시의 체인지업이 다저스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얘도 진짜 클리블랜드에 대비한 나름 알짜배기 진짜 진짜 완성도 있는 류현진 같은 스타일인데 체인지업이 기가 막힙니다. 이 친구도. 거기다 사사키 로키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보셨던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개볼지라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되어 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1회 강판되는 것도 상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경기는 배팅 못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요것도 제가 아까 한다고 했었나요? 뭐 해볼까요? 해보면은, 요거는 지금 오늘 재밌는 게 소로카 대 벌랜더인데, 벌랜더는 이번 시즌에 이제 다시 자신의 친정이죠. 진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디트로이트 돌아와서,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쓴 디트로이트 시즌에서의 그 영광을 다시 하려고 좀 일단 황기에 돌아왔는데, 사실 지난 시즌부터 고장이 났죠.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부터 휴스턴 시즌에 고장이 나서 샌프란시스코 팔려갔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고장이 난 거를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는 디트로이트로 이제 황혼기를 보내러 왔는데 기대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언제적 금강벌개입니까, 맞죠? 그래서 좀 어렵고 마이클 소르코 같은 경우도 이번에 WBC까지 출전을 했었죠. 캐나다 대표팀으로.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상대로 한번 등판을 했었고 미국 상대로 등판을 했는데 성적이 다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미국 상대로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콜롬비아 상대로도 네, 3이닝을 채 못 던지고 뭐 피안타랑 볼넷에 엮여가지고 조기 강판을 당했던 모습은 절대 좋게 볼 수 없었다. 물론 그 투구수 제한이 있었다면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결국 투구수 제한은 그렇게밖에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소로카 지금 디트로이트 타서 어떻게 맞겠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벌랜더도 걱정이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애리조나에게 오늘 기대되는 건 뭐냐면 이 아레나도와 산타나가 이 라이너성 타구를 날릴 수 있는 컨택 능력을 나름은 그래도 이제 전성기 때는 가지고 있던 선수이고 파워도 있는 이 산타나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 애리조나의 홈구장에 와서 넓은 외야를 얼만큼 활용해가지고 라이너성 타구로 이렇게 당겨 쳐서 그 빠르게 그 라인을 타고 이 외야로 뻗어나가게 공을 날릴 수 있을까? 그걸 얼만큼 활용할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돼요. 사실 나름 애리조나 홈구장이 외야가 넓은 것은 다른 팀도 사실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애리조나가 그 덕을 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마르테, 캐롤, 그 다음에 페르도모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홈구장의 이점을 살려서 애리조나 타격이 다시 얼마만큼 또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도 나는 기대가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랜더라는 공을 이제 상대하는데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디트로이트도 소로카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애리조나의 불펜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디트로이트가 불펜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하면 디트로이트가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배 가능성을 논합니다만 이걸 역배로 가기에는 벌랜더가 내려가고 나서 과연 똥바지를 누가 할 것이냐. 벌랜더가 만약에 3이닝 4이닝 만에 이게 조기 강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똥바지를 하게 될 선수가 지금 뭐 이름을 보면은 유력하게 좀 보이는 거는 개인적으로 뭐 헌터가 되었든 아니면은 시볼드가 되었든 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걔네들의 기량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승사이드를 조심스럽게 좀 의견을 고소를 해보고 저는 오버를 그래도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9.5라는 높은 기준점이긴 합니다만 이 경기는 그래도 오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MLB 분석은 전체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바로 KBO 분석 녹화 영상 따서 다시 KBO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LB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